2022년 6월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33번입니다. 조용한 거야, 조용. 좋아, 잘했어. 오늘 수업에 오지 않은 두 학생은 영상을 잘 보시고 과제 열심히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문제만 딱 진도를 나눠봅시다. 저널리즘. 저널리즘 뭐야? 언론. 기자들이 저널리스트잖아. 언론에 있어서 unusual, 좀 특이한 것. What is unusual? usually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잖아. unusual, 좀 특이한 것, 이상한 것은 as a profession, as는 뭐뭐로서, profession은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언론에 관하여 특이한 것은 is입니다. It's lack of independence. 자, 일단 주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이 주제를 꼭 기억합니다. 포인트가 이겁니다. lack of independence. 해석해봐. lack of independence. independence가 뭐야? 독립이잖아. 독립의 부족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의 경우는 직업으로서 언론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독립이 부족하대. 독립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언가에 의존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독립의 부족입니다. 자, 문장 구조를 조금 더 펼쳐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is가 여기 있는 is가 전체 분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 is라고 하는 소위 왓절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전체 문장의 주어고 여기가 분사입니다. 그리고 왓절 안에 이제 what is라고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직업으로서 저널리즘, 언론에 관련된 특이한 것은 입니다. It's lack, 부족입니다. Independence, 독립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독립이 부족하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in theory, 이론상 practitioner. 자, practitioner의 뜻이 뭐냐면은 practice라는 동사가 있잖아. practice. 내가 실행하다. 물론 연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 연습하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실행하다. 그러니까 practitioner 널 했으니까 실행자. 그래서 우리가 practitioner를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실행자인데 개업하고 있는 사람. 개업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저희 이제 자기가 사무실을 열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practitioner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대표적으로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practitioner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잖아.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클래식 프로페션, 전통적 직업의 프랙티셔너,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전통적인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like, 자, 예를 들면 메디슨은 의학이잖아, 의학. 그러니까 의학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의사일 거고, 또는 클러지는 우리 쉽게 그냥 목사님 생각합니다. 목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자, 의사와 목사 이렇게 둘을 해보자. 의사와 목사 해도 되는 거 맞지? 의사도 의사니까 목사도 목사를 하면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왜 목사 하니까 좀 반말처럼 느껴지지? 괜찮은 거 맞지? 이제 의사와 목사. 자, 의사와 목사처럼 전통적인 직업에서 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어, 동사 contain, 가지고 있다, 포함을 하고 있다. means는 수단. 지금 수단입니다. 수단. 방법, 수단 이런 의미가 됩니다. 수단을 가지고 있다.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냐면은 production in their heads and hands. 생산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손에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사와 목사는 자기 손과 자기 머리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기자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기자는 못한다는 거겠지. 그죠? 독립성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의사는 자기 손과 머리와 손에 생산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o not have. 자, do not have to. 우리 그 아기 때 배운 거 떠올려봐. don't have to. don't have to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배웠냐면은 need not이지, need not. need not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렇게 나온 거지. do not have to잖아, do not have to, don't have to잖아. 그러니까 equal에서 쓰면 need not이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가 없냐면 work for은 종사하다. 어디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 work for 종사할 필요가 없다. 회사 또는 employer 사장님이지, 고용주, 사장님. 회사나 고용주, 사장님을 위하여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된 것 같아? 다시. 자, 전통적인 직업을 실행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의사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생산 수단을, 자기가 소위 밥벌이하고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자기 손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분들은 할 필요가 없어. 뭘 할 필요가 없냐? 회사나 고용주에게 종사할 필요가 없다. 회사나 고용주한테 일을 하고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들은 누구냐면 위에 나와 있는 의사 선생님과 목사님들은 드로는 끌어당기다. their income, 수입을 끌어당긴다. directly, 직접, from, 누구로부터 끌어당기냐면은, 자, from their client, 고객들이나 또는 patient, 환자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은 그들의 수입을 직접 환자들, 고객들에게서 끌어당긴다. 직접 돈을 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 Because the professionals hold knowledge. professionals, 전문가들은, 자, 그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의사나 목사를 가리킬 거야. 의사나 목사, 이런 전문가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Their clients are dependent on them.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기 때문에 because 그들의 고객들은 are dependent on them. 우리 be dependent on 했으니까 말 그대로 depend on이잖아. depend on 하면 의존하다가 되는 거잖아. 그들에게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의사 선생님은 자신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객들이 자기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의존을 한다. 돈도 어떻게 벌 수 있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진료하고 돈 받으면 돼. 목사님은 설교하고 돈 받으면 돼. 맞지? 자, 이제 언론이 어떤지 봐봐. 다음 문장에 길다, 그지? 자, 보세요. 저널리스트들은, 언론인들은 hold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을 보유한다. 이건 동일해. 그런데 it is not theoretical in nature. 지식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건 뭐야? theoretical. 이론적인. in nature. nature이라는 단어는 자연이잖아.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자연이라고 하지 말고 속성, 근성. in nature, 속성상 이것은 이론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지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요거는 그 속성상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이란 말은 뭐야?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자, 우리는 아마도 주장할 거다. 대중들이 depends on journalist, 그지? 기자들에게 의존을 할 거다.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뭐랑 같은 방식이야? 환자들이 의존을 해.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자에게 의존할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 거다. 여기까지는 동일하단 말이야. 왜? 기자들도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대중들이 기자한테 의존을 해. 환자들이 의사한테 의존하는 것처럼 의존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긴 할 거다. 그런데 in practice, 요거는 실제로. practice가 뜻이 좀 달라졌지? 위에는 이제 자기 일을 행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여기는 in practice, 실제로
저널리스트는 can serve the public. 자, 대중들에게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여기가 중요한 거야. only, 단지, by ing. 승희야? by ing 뜻 어떻게 해석한다고 배웠지? 그렇지, 뭐뭐 함으로써. 좋아. 뭐뭐 함으로써. 그지? 자, 뭐 함으로써? working for a news organization. 뉴스 조직의 종사를 함으로써, 뉴스 조직의 일을 함으로써 기여를 한다. 여기가 밑줄이 그어져야 돼. 차이가 뭔지 봐봐. 언론인들도 대중들에게 기여를 하고 봉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 뉴스 오거니제이션에 working for 일을 함으로써 work for 어디 회사에 종속되고 기여를 하고 업무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뉴스 조직에 기여를 함으로써 종사를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뉴스 오거니제이션을 운영을 하는 언론사야. 언론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KBS, MBC 언론사인 거지. 언론사에서 언론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다음 한마땅 찍고 있지. 근데 그 언론사는 뭘 할 수 있다? fire. 이거 뭐야? fire. 영어 쌤 fire 뜻이 뭐예요? 해고하다. 해고할 수가 있다. 그녀를 또는 그를, 자 얘는 언론 기자, 저널리스트니까 저널리스트 기자를 해고할 수가 있다. at will 의지에 따라, 의지함에 따라. will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란 말이야. 의지, 의도, 의도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사가 의지를 가지면 야 기자 너 나가 이렇게 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의사도 중앙병원 의사 같은 경우는 해고를 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은 해고를 안 당하잖아. 자기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목사님 해고 당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나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잖아.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 누가 목사님을 해고를 해. 그치? 그러니까 차이가 언제 느껴지지? 잘 봐. 가장 차이가 이거야. 저널리스트들도 지식을 가져. 이거는 똑같아. 의사나 목사님과 똑같아. 그런데 이론적으로 속성상 이론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주장을 하는지 잘 봐야 돼. 전체를 다 봐야 돼. 너는 일반인들이잖아. 우리는 아마도 주장할 거다.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대중들이 의존을 한다. 저널리스트 기자에게 의존을 한다.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뭐랑 같은 방식으로? 환자들이 의존을 해. 환자들이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자에게 의존을 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저널리스트는 대중들에게 기여 봉사를 해. 단지 어떻게 하면서 기여 봉사하는 거야? working for 하면서. 여기가 포인트인 거야. 언론사에 종사를 해야 돼. 언론사에 취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언론인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요즘 세상에 유튜브 1인 방송을 해도 되기는 해. 그리고 말고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전통적인 직업으로서의 기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자들은 혼자 의사 선생님이나 목사님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 뉴스 오거니제이션에 취직을 해야 돼. working for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혼만 찍고 있지. 근데 그 뉴스 오거니제이션, 이 언론사는 fire, 나가, 꺼져 할 수도 있다. at will, 의도하여. 내가 원하면 나 언론사인데, 내가 언론사 사장인데 내가 원하면 너 자를 수도 있는 거야. 차이가 나는 거다. 자, 그러면 서영아, 우리 요 글 첫 번째에 언론의 차이가 뭐였지? 언론이 갖는 다른 직업과의 차이가 뭐라고 나와 있었어? 웃지 마. 웃으니까 웃는다는 거 결국 머리. 승희야 뭐야? 웃고 있네? 웃고 있다는 게 대답 못한다는 얘기인데? 승희야 뭐야? 뭐였어? 오, 영어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영어로 한번 읽어봐. 오, 좋아. 서영,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한 거지? 몰라서 안 한 거야? 알고도 안 한 거지? 여학생한테 기회를 주려고. 그렇구나, 알았어. 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이거랑 연결되는 거지. 여기 lack of independence, 독립의 부족. 왜 독립의 부족이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아? 언론인은 뭘 해야지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회사에 취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회사가 월급 줘. 자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거잖아.
그래서 lack of independence하고 지금 나와 있는 요거 단지 working for use organization하고 같은 의미로 연결됩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다음 저널리스트의 인컴은 수입이잖아. 저널리스트의 수입은 depend 의존합니다. not A but B. 자, depend on이잖아. on. depend not on the public. 대중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but on 어디에 의존을 해? employing news organization. 이제 고용하는 뉴스 조직에 의존을 해. 고용하는 뉴스 언론사에 의존을 합니다. 험막 치고 있지. 근데 그것은 derives the large majority of its revenue from advertising. 자, 이때 위치도 앞에 나와 있는 뉴스 기관, 언론 기관 얘는 derivate는 가지고 오다, 끌어오다, 기원하다 이런 말이야. majority는 다수잖아, 다수. 수입, revenue 수입이거든. 자, 수입의 대다수를 어디로부터? 광고주로부터 수입을 가져옵니다. 자, 그럼 대답해봐. 의사 선생님과 목사님은 independent해. 독립적이야. 수입을 directly, 직접 from public, 대중들로부터 돈을 벌어. 이게 의사와 목사님 같이 전통적인 직업을 실행하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야. 기자는 뭘 해야 돼? independent해. 독립적이지 못해. 독립적이지 못해. 그래서 뭘 해야 된다? work for 하고 나서 news organization. 자, news organization은 언론사에 종사를 해야 돼. 가서 일을 해야 돼. 취직을 해야 돼. 월급 누가 줘? 돈 누가 줘? 돈을 대중들이 직접 주는 거야? 아니지. 언론사로부터 월급을 하다 언론사가 셀러리, 월급을 줘. 그 다음에 언론사는 이 돈을 주로 어디서 가져와? 대중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애드버타이저, 그지? 애드버타이저, 광고하는 사람들, 애드버타이저를 광고 업주들로부터 돈을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야. 차이가 다 느껴지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론인들은 어떠하다?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랬지? 그러니까 그 이제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돼. 언론인들은 독립성이 부족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크게 한 가지는 회사에 종사를 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는 뭐야? 회사가 나를 월급 주는 거고 회사가 날 자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회사는 돈을 어디서 벌어? 대중들한테 버는 게 아니라 광고사에서 돈을 버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싸단 말이야. 신문 팔아가지고는 돈이 잘 안 되거든. 그렇잖아. 근데 이제 신문에 광고를 실을 때는 돈을 수억씩 준단 말이지. 그게 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케이블 TV도 보면 케이블 TV 저 중간중간에 광고 막 들어가잖아. 광고 이상한 광고 막 끼워 넣잖아. 그 광고 한번 때리는데 몇백만 원씩 주거든. 그거 모아서 이제 돈 살림 뿌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케이블 TV 가입만 하면 물론 이제 그거야 KT나 SK가 다 가져가긴 하지만 어쨌든 적당한 돈으로 많은 채널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되는 게 이런 언론사들은 광고 업주들로부터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용 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또 기억할 표현이 뭐야? lack of independence. 쓸 수 있겠니? 자, 얘들아, 빈 공간에 lack of independence 한번 써봐. 주관식 쓰라고 나는 쓸 수 있게 한번 써봐. lack of independence. 독립의 부족. 자, 아주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갑시다. 이제. 자, in the most of the world, 세계 대부분에서 most 대다수의 세계 대다수에서 capitalism. 여러분아, capitalism 뜻이 뭐야? 우와, 어떻게 알았어? 옆에 보고 알았어? 솔직하다 그지? 캐피탈이 자본이잖아, 자본주의. 그리고 프리마켓,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자,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are accepted 받아들여집니다. 수락됩니다. 오늘날 받아들여집니다. 자, as가 나오네. as는 뭐로서 이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 constitute 분사 구성하다. 자, 구성하는 것으로서 best system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뭐 하는데 최고 시스템이냐면 자, 두 가지가 남아요. 첫 번째 allocate는 할당하다. economic resources 경제 자원을 할당을 나누어 주는 거지. 요거 1번 요거 하나. 두 번째 encourage는 권장, 격려하다. 이건 알지? 경제 아웃풋은 산출, 결과물. 자, 이번에 이제 반대가 되는 건 인풋은 투입 이런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경제적인 산출이지, 경제적 산출. 자, 그러면 in most of the world 세계 대부분에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are accepted 받아들여집니다. 수락됩니다. as 뭐뭐로서 constitutive 구성합니다.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합니다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최고로 좋대. 뭐 하는데 좋으냐? 첫 번째 경제 자원을 할당을 해 나누어줘. 두 번째 경제적인 산출을 권장해. 야, 일 열심히 하면 네가 일한 만큼 돈 벌어 가는 거잖아.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겠지, 그지? 그런 산출을 권장하는 것으로서 권장하는 최고의 시스템으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이네 자본주의 말고 또 무슨 주의 알아? 공산주의. 또 뭐 있어? 중간쯤에 사회주의. 그렇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 들어갔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가 최고로 좋다고 이야기하지? 그럼 상대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겠지, 그지? 자, 그 말을 보자. 그 다음에 많은 국가들은 have tried, 시도했습니다. 시도해봤대. 다른 시스템, 다른 체계를 시도해봤대. 예를 들어서 소셜리즘. 자, 이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돼? 소셜리즘. 그치? 이게 사회주의지, 사회주의. 커뮤니즘은 뭐겠네? 커뮤니티가 공동체잖아, 공동체. 커뮤는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 그래서 커뮤니즘이라는 단어의 뜻은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여기서 잠깐만. 공산주의 하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들려? 공산주의 하면 무조건 죽여야 돼. 저리 가, 씨. 뭐, 그지? 어쨌든 공산주의 무조건 저리 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 우리한테는. 우리는 아니야. 넌 안 그래? 응, 알았어. 얘는 아니래. 우리는 이제 역사가 공산주의의 그런 체제였던 소련과 북한과 전쟁을 했던 나라고 해서 또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하지. 근데 이제 공산주의라는 그 경제 체제로서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많이 시도가 됐었거든. 그치? 대표적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다음에 북한, 소련, 옛날 러시아, 소련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시도했었잖아.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 다 망했지. 다 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는 공산주의를 수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 중국은 공산주의야,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니네 공산주의라는 개념과 독재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야. 자본주의도 독재라는 거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영상 올릴 건데. 중국은 시 아저씨가 아니 몰라.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어떻게 그랬어? 연예계가 볼 것도 아닌데. 젠지랑 T1 다 떨어졌거든.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그래. 오늘 중국 애들끼리 결승전 한다고. 짱게를 잘. 나 T1은 올라갈 거라고 진짜 믿었다. 한겹적이에요. 고민이잖아. 8시부터 결승전을 하는데 내가 그에 관심을 가져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 그치? 관심은 필요 없죠. 관심 필요 없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우리 입장 기분 좋지? 좋을 수가 없네. 우승과 준우승은 어차피 그치? 어우중이나 어우중. 어차피 우승은 중국이야. 그래, 롤드컵 때 보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아무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공산주의를 너무 지금 막 쭉 이러지 말고 그냥 그 경제 시스템으로서만 이해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다른 시스템, 자본주의 말고 다른 시스템도 다 시도해봤다. 세계 여러 나라가 자본주의가 있으니까 자본주의가 심각하니까 사회주의도 하고 공산주의도 해봤단 말이야.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들은 자, either A or B, either A or B 이거 문자 잘 봐야 돼. switched가 뭐야? switched 바꿨다. wholesale의 뜻이 뭐야? wholesale. wholesale 뜻 아는 친구. 도매지 도매. 그러면 wholesale이 도매니까 지금 이 글에서 wholesale은 앞에 있는 뭐랑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wholesale. wholesale은 공산주의겠지. 이렇게. 그잖아. 도매라는 말이 wholesale은 전체를 한꺼번에 팝니다. 이게 도매란 개념이잖아. wholesale.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자 바꿨지. to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필요해. 안 보이네. 그다음에 adopted aspect. adopt는 뜻이 뭐야? adopt. 채택하다. 이런 측면을 채택했다. 자,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필요하지? 여기 명사 나오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된 거야. wholesale. 자, switched wholesale to free market. and adopted aspects of free market. 이렇게 구성이 된 문장이에요. 이해됨? 그러니까 to 다음에 free market이고 aspects of 다음에 free market인데 either A or B가 나오면서 free market이 공통되니까 뒤쪽으로 한 번만 쓴 거야. 영어는 공통관계라 그러고 수학에서 말하는 인수분해를 한 거지 쉽게 말하면. 한 번만 썼다. 자, 그럼 해석을 다시 해보자. 국가들은 시도를 했다. 다른 시스템을 시도를 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걸 시도했다. 근데 했는데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결국 뭐가 더 우월한 게 입증이 된 거야. 자본주의가 우월한 게 입증이 됐잖아.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완전 자본주의 세대로 돌아섰잖아. 그지? 조기만 좀 이상하지, 그지? 저기 위에 이상한 나라, 그지? 저기 이상한 나라 있지, 그지? 그래? 그리고 저기 그래 이상한 나라.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이상한 나라가 근데 저기잖아, 그지? 아무튼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민족이야. 조그만 땅덩어리 사실 섬나라잖아. 북한 북쪽으로 못 가고 동서남 다 바다고, 그지? 땅덩어리도 얼마나 좁아. 인구도 사실 뭐 많았지만 사실 많은 건 아니지. 5천만이면 많은 건 아니잖아. 일본은 1억 5천만인데, 그지? 근데 이 정도로 발전하고 이런 나라가 정말 대단한 거지. 니네가 20년 뒤에 이 바톤을 이어가야 돼. 이어갈 수 있겠냐? 네, 20년 뒤로. 그러니까 한 40살은 돼야 사회에서 주축이 되는 자리에 가 있겠지. 너 몇 살부터 돈 벌 것 같아? 내요? 응. 20살. 아, 군대 가면 20살 됐구나. 할 말이 없네. 승희 몇 살부터 돈 벌 것 같아? 한 25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졸업하고 뭐 이런저런 하면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27, 8. 그러니까 자리 잡고 기타 등등 하면 40살은 돼야 사회에서 뭐 지위가 좀 있을 거 아니야. 20년은 지나야 이제. 너는 20년이면 40살이냐? 38살이냐? 네. 아무튼 그때쯤 돼야 이제, 그치?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나라의 주축이 되는 거야. 쌤은 그럼 나라의 주축이세요? 나는 나라의 주축이 될 애들을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한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왜 표정이 왜 그래? 기분이 너무 상한다 지금. 뭘 표정하고 싶은 거야? 이상한 애들. 자, 그러니까 많은 걸 해봤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해봤단 말이야.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들은 자,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를 하더라. 해봤는데 첫 번째 스위치드 바꾸더라. wholesale 도매 전체 도매급으로 넘기는 전체를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를 뭐로 바꾸더라? 자유시장 경제로 바꾸더라. 이거나 또는 채택을 하더라. 뭘? 자유시장 경제의 측면을 채택을 하더라.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제 없어졌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문장 이해된 것 같아? 잘 이해를 해. 그다음 이거 두 개 구별 못하면 되게 섭섭하지. adapt하고 adapt하고 이 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 adapt 뭐야? 수학은 뭐야? 은빈아, adapt가 뜻이 뭐였지? 그렇지, 적응하다, 적용하다. 좋아.
적용하다, 적용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지.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채택했다 측면, 자유시장 경제 측면을 채택을 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디스파이트 전치사 D는 명사가 되는 거. 자, 와이드 스프레드 널리 퍼져 있는 acceptance 수락, 받아들임, 프리 마켓 시스템, 자유시장 경제의 수락, 널리 퍼져 있는 수락에도 불구하고, 자, 위에서 보다시피 자유시장 경제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버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을 했단 말이야. 널리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rarely left entirely free. 이제 잘 봐야 돼 이걸. 우리 배웠지? rarely는 뜻이 뭐야? rarely는 드물게. 거의 뭐뭐하지 않다. 부정어입니다.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are left 남겨져 있지 않다. 내버려져 있지 않다. 완전히 자유롭게 남겨져 내버려져 있지 않는 거다.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을 하긴 하지만 완전히 그냥 자유로 풀어주는 거야? 아니란 말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rarely 거의 아니다잖아. 완전히 entirely free,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government, environment. 자, 자유시장 경제가 좋다는 걸 지금 다 얘기를 들었고 여기 표시를 합시다. government, environment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해석해보세요. government, environment. 정부의 개입, 참여. 정부의 개입과 참여.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그냥 내버려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소위 빈익빈 부익부. 부자만 돈 벌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져.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야. 야, 안 돼. 니네 돈 많이 벌었지? 세금 많이 내. 니네 너무 가난하구나. 우리가 국가 보조금, 지원금 줄게. 개입을 하는 거야. 진짜. 자유시장 경제를 100% 운영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면 안 돼. 너무 세상이 양극단화가 이루어져.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 정부 개입은 take many forms, 여러 가지 형태를 띱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ranging from 동사를 치잖아. 이게 뭐가 나오지? to 이렇게. 그래서 range from A to B라고 쓰면 범위가 A에서 B까지이다. 이게 이 표현의 뜻입니다. 범위가 A부터 B까지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를 띠는 거야. 자, 보자. 어떤 형태를 띠는지. range, 범위가 자, from, enactment, 제정, enforcement, 실행, 법과 규제를 만들어 실행합니다에서부터 법과 규제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실행하는 것에서부터 어디까지? 직접적인 참여, 경제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야. 뭘 통해서? 엔터티는 실체니까 이 그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제 실제 있는 정부 조직 같은 걸 의미하겠지. 정부 조직. 예를 들어서 US 몰기지 에이전시 같은. 몰기지라는 단어는 저당, 조금 더 가면 대출 이런 거 같아요. 저당, 대출. 에이전시는 기관. 그런 의미지. 자, 미국의 저당, 대출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과 같은 실체, 어떤 진짜 존재하는 조직 이런 걸 통해서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 저당이 뭔지 알아? 저당. 대출 저당. 담보 알겠지? 집 살 때 우리 어떻게 사? 현금 주고 다 사? 돈? 그렇게 못 사지? 계좌이체로 집 이런 10억 다 주고 하면 좋은데 그럼 좋은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저당을 잡혀.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집이 저당이 잡혀져 있으니까 돈을 떼일 이유는 별로 없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은행에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기 시작을 해. 그게 이제 저당 잡히는 거야. 대출 받는 거야. 근데 이거 잘 들어봐.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10억이야 10억. 한 6년 전에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6년 전이니까 1년 지나면 얼마가 돼 있겠니? 집이요? 10억 얼마 돼 있겠니? 모르죠. 한 11억 돼 있겠지. 왜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년 전에 샀으면 올랐을 거야.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때는 주가 한참 오를 때니까 올랐겠지.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 15억 됐을 거야. 올해는 다시 9억이 될지 뭐 어떡할 거야. 자, 이걸 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생각해봐. 내가 10억의 집을 사려고 해. 10억 빌려주세요 하러 갖다 치자. 은행은 빌려주겠니 안 빌려주겠니? 안 빌려주죠. 왜 안 빌려줘? 빌려주겠지. 왜? 내년에 집값이 11억이 될 게 뻔하고 내년 후년에 12억이 될 건데 왜 안 빌려줘? 빌려주겠지. 왜 9억이 될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때는 안 그랬으니까 빌려줘. 그래서 내가 10억 빌려서 집 샀어. 그러면 내년에 11억, 그다음 12억 되니까 은행 입장에 손해볼 게 없어. 만약에 돈 못 갚아도 집 팔면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집값이 뚝 떨어졌어. 예를 들어 8억으로 떨어졌다 치자. 그러면 은행 입장이랑 집 팔아도 8억밖에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돼? 손실이 생겼지. 근데 이게 한두 채가 아니겠지. 한 100만 채가 된다고 생각하면 은행 망하는 거야. 그건 안 갚을지.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빚갚기가 힘들어지지. 요즘 그래서 난리잖아. 왜냐면 전세를 줘도 이자가 안 나오거든. 쉽게 말하면. 아무튼 그게 미국에서 뭐가 있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해가지고 요 사태가 반복돼서 발생하면서 미국 은행 몇 개가 무너졌잖아. 그런 일이 생겼었어. 그래서 주택 버블이 무너지면서 이런 일이 생겼거든.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 안 하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대출이란 말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아니 자유시장 경제 좋은 거 알겠다고 그래서 확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상한 일이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지. 정부 개입을 하는데 정부 개입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자, 뭐부터? 법률과 규칙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 요거부터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 경제에 직접 참여를 해. 뭘 통해서? 이런 실체, 조직, 미국의 대출 기관, 뭐 이런 것들, 저당 기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다음.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가 나왔지 앞에 또 마지막 하나가 더 나와. 정부의 간접적 개입. 가장 중요한 형태,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불어나 강조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comes 옵니다. in the attempt 시도에서 옵니다. 이런 시도가 가장 강력한 정부의 규제 형태가 된대. Central Banks and National Treasuryes가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어디야? 한국은행이지. 한국은행은 내가 가서 예금하면 돈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한국은행은 개인과 거래하는 거 아니야. 기업들과 아니 은행들과 거래하는 은행이야. 자, 중앙은행. 내셔널 트레저리는 저장고 이런 말 저장고.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재무부 정도. 재정경제부 우리가 지금 재경부, 재무경제부, 재무부 이런 정도 개념. 자, 이 컨트롤 통제를 하고 영향을 끼쳐 어디에? 업 앤 다운, 오르고 내리고 경제 사이클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그치? 영향을 끼치겠다고 하는 시도 이게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봐. 이게 어떤 게 있겠니? 어떤 게 이게 해당되겠니? 중앙은행이 뭘 하는 거야?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뭐 했다고 뉴스에 요즘 계속 나왔어. 뭐라고? 이자율을 높이고 낮추고 했지. 이자율 계속 높이잖아. 솔직히 이자율 높이는 거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잖아. 야 이자율 높이자 땅땅땅 통과 높여 발표해. 이자율 0.5%씩 몇 번 높였잖아. 자이언트 스텝에서 막 높였단 말이야. 그거 높이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 이자율도 높아졌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자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 정도일 때 쉽게 말하면 1억 대출 받으면 이자가 2%니까 200만 원만 내면 돼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도 안 내도 되는 거지 이자가. 근데 지금 5%가 됐어. 그럼 1년 이자가 500만 원이야.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 50만 원씩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자가 높아지는 거야. 이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생겨, 적게 생겨. 돈이 줄어들지, 싹 줄어들지, 그지? 이런 식으로 경제 통제를 하는 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경제 통제가 뭐냐면은 중앙은행과 내셔널 트레저리, 그러니까 재무부, 재정경제부 같은 거, 그러니까 돈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통제하고 영향을 끼치는 거야. 업앤다운, 경제 사이클의 오르고 내림을 직접 통제를 하겠다는 시도. 이게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정부 개입이 될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자율 높인다고 생각하면 돼. 응? 네, 1년 전에 1억이 되는데 이자율이 2%였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서 6%가 되는데 그러면 계속 2%로 내는 거예요? 6%로? 그게 이제 계약할 때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라는 게 있거든. 고정금리는 이자율이 바뀌어도 약속한 대로 내는 거고 변동금리는 바뀌는 거에 따라 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재작년 정도까지 이자율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은행은 선택했지. 왜냐면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오르면 더 받아야 되니까. 자, 대출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는 은행이 변동금리 하자 그러면 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해요. 왜 안 해? 돈 필요해서 돈 빌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빌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 높아지면 지금 이제 이자를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자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잖아. 그런 상태야. 니네들은 모르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다 이해했어요? 1분만 쉬고 할까요? 싫어? 쉴 거야. 아야. 아이고. 여기 자리 정말 시원하고 좋네. 에어컨 딱 나오고. 자, 발표 문제.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낮아집니다.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거야. 네. 다 이해했어? 알고 있지? 그러면 인플레이셔너리 리스크니까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refer to 언급하는 겁니다. 뭘 언급하냐면은 uncertainty 불확실함을 언급합니다.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 뭐에 관해서 future real value 미래의 진짜 가치 of one's investment 한 사람의 투자에 미래의 진짜 가치에 관련된 불확실함을 언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잘 안 되지 무슨? 자, 예시를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 은행에 100달러 은행 계좌에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은행 계좌는 no fee는 뭐냐면 요금도 없고 어크루는 증식하다 그래. 증식하다. 인트레스는 이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금도 없고 이자도 증식하지 않는 계좌에 100달러를 넣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100달러는 내년에도 얼마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100달러지. 요금이 없다는 말 이해가 돼? 은행에 돈 맡기는데 요금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네 돈 맡고 그렇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요. 그렇지. 금방지기 은행들이 50만 원 이하로 예금하시는 분은 예금 보관료를 받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 언제요? 한
5, 6년쯤 전에 됐겠니 안 됐겠니? 팁도 없죠. 택도 없지. 근데 어쨌든 그런 발상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지? 그래. 일본은 금리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마이너스 금리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은행에 돈 맡기면 돈을 줘야 돼. 와. 이해됐어? 마이너스 금리가 그거다. 돈 맡기면 돈 줘야 돼. 돈 빌리면 돈 받는 거야 이제. 그지? 마이너스 금리잖아.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돈 빌리면 내가 이자 받는 거라고. 물론 아무나 안 빌려줬지 당연히.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런 요금도 없고 이자도 안 붙어. 내년에 $100야.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봐봐. 만약 left 남겨져 untouched, 자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left 남겨지면 there will always be $100, $100가 있을 거다. 그 은행 계좌에는. 이건 다 이해되지? 자, 네가 if you keep that money, 네가 keep 보관을 해, 그 돈을 보관을 해, 은행에 보관을 해, 1년 동안 보관을 하면 1년 동안 보관했거든. 여기 잘 가. 요거 기억해. during which 기억해. during which 기억해. 기억해는 뭐야? 좀 외워도 돼. 외워. 기억해. during which. which는 1년이잖아. 그러니까 during the year 그 1년 동안 during which. 무슨 말 이해됨? during which 그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00%라고 한다면, 자 만약 네가 keep that money를 은행에 보관을 했어 1년 동안. 근데 during which 그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00%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100%야. 그럼 너는 여전히 얼마 가지고 있는 은행에? $100 가지고 있지. 근데 문제는 물건 값이 얼마가 돼버렸지. 인플레이션이 100%니까 물건 값이 얼마가 됐어? 2배가 된 거지. 맞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봐봐. 이제 이제 if you take it out, take out 이제 돈을 꺼내 인출을 해. take out equal 이거 써놔. withdraw 오케이 인출하다. 돈을 꺼내 인출을 해서 put it in your wallet. 네 지갑에 돈을 넣으면, 자 $100 인출해서 돈을 넣었잖아. 얼마야? $100야. 1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잖아. You will only be able to purchase half the goods. half the goods. 절반의 물건을 살 수가 있다. 굿즈는 상품이니까 절반의 상품을 살 수가 있다. 어떤 절반의 상품인데? You could have bought a year ago. 1년 전에 살 수 있었을 텐데의 절반의 상품을 살 수가 있다. 이해됐지? 그치? 요 문장 외울게. 여기 요 문장을 외울게. 여기 다 외울게. 문장 별표씩 외울게. 그러니까 의미도 그렇고 문장 구성도 그렇고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네가 take it out. 돈을 꺼냈어. 그래서 이것을 네 지갑에 넣었어. $100 꺼내서 넣었어. 그러면 너는 only be able to purchase. 구매를 할 수가 있다. half the goods. 제품의 절반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제품? 여기가 외우는데 요거 조심해. could have bought.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 모양이야. 실제로 네가 작년에 구매를 했니 안 했니? 안 했잖아. 구매를 했었더라면 할 수 있었을 텐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들어가야 되거든.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have the goods 이런 표현도 익숙하지 않으면 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만약 쓰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문장을 좀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꺼내서 지갑에 넣으면 $100잖아. 근데 물건 값이 2배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절반의 제품을, 어떤 제품? 네가 could have bought a year ago. 1년 전에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물건의 절반만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In other words, 다르게 말하자면 만약 인플레이션이 increases, 증가를 해, 빠르게 증가를 하면 then the amount of interest you are earning. 자, 물가 상승이 증가를 해 더 빠르게 뭐보다? The amount of 뭐의 양? 이자의 양. 네가 벌어들이는 이자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빠르면 이해를 해. 시험에 단어를 바꿔 나올 수도 있어. 자, 이자보다 물가 상승이 빠르면, 잘 생각해봐. 은행에 돈을 넣는 게 좋아? 안 넣는 게 좋아? 이해 다 했어? 물가가 더 빨리 올라 이자보다. 그럼 은행에 돈을 안 넣는 게 좋겠지. 물건 사는 게 좋겠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건 이해했어? 안 했어? 자, 봐봐. 내 이자율이 10%야. 물건 가격 상승은 100%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하자. 그러면 내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거든? 1년 뒤에 나는 110만 원 가질 거야. 110만 원. 이자가 10%니까. 물건 상승 100%니까 올해 100만 원 하던 물건 내년에 얼마 해? 내년에 200만 원 할 거야. 그럼 내가 이 은행에 두는 게 좋아? 물건 사는 게 좋아? 물건 사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자율보다 물가 상승이 더 높으면 은행에 돈 안 넣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랬니? 반대로 봐봐. 이자율 10%, 물가 상승률 5%야. 그러면 나는 내년에 110만 원 갔잖아. 물건 값이 105만 원이 되거든. 그럼 나는 뭐야? 똑같은 물건 사고 5만 원 남잖아. 이제 내년에 되면. 이럴 때 은행에 돈 넣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자율이 어떻다 그랬어? 이자율이 매우 높아졌지.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겠지. 시중에 돈이 돌아다니 안 돌아다니? 안 돌아다니겠지. 물가가 어떻게 되니? 물가가 떨어지겠지. 하려고 이자율을 높인 거야 지금.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 이자율이 높은 게 그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마켓에. 이자율, 그치. 이자율이 높으면 예금과 대출 이자가 다 높아진 거거든. 돈을 맡길 때도 이자 많이 받고 돈을 빌릴 때도 이자 많이 줘야 되고 두 개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금하면 3% 주고 대출하면 8% 받는 거지. 은행은 그 5% 차이 가지고 돈 장사하는 거니까. 예대 차이 그게 은행마다 수천억씩 나온다. 수천억씩. 민정이 집에 가고 싶어서 날 쳐다보는 거지. 알아서 가도 돼. 다음에 다 하고 와야겠지. 그래. 자, 그다음 다시 다르게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증가해 이자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 이것은 디크리스 감소시킬 겁니다. 구매력, 펄처싱 파워를 감소시킬 겁니다. 너의 투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겁니다.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된 거 맞아? 그럼 시험에 여기를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 디크리스라고 써놓으면 자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감소하면 너의 이자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면 잘 가세요. 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감소하면 이제는 은행에 돈 맡기는 게 좋아? 물건 사는 게 좋아?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감소했지. 뭐보다? 너의 이자율보다 더 빠르게 감소했어. 이자율이 더 높아지고. 그럼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훨씬 좋은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것은 어떻게 돼? 구매력을 인크리스, 증가시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바뀌겠지. 이해된 거 맞아?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이걸 바꾸고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생각은. 그러니까 나오면 읽으면서 잘 확인을 하라고. 무작정 외우고 쓰지 말고. 잠깐만, 예원아. 표정이 조금 이상한데. 자, 잘 들어봐. 이자율이 높아. 이 이자율은 내가 돈을 대출할 때 받는 이자율도 이자율이고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받는 이자도 이자율이야. 두 개 다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자율이 5%야 지금.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려고 해. 물가 상승률은 10%야.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 중에 이자율이 더 낮지, 물가 상승이 더 높지. 그때는 은행에 맡기는 게 좋아, 물건 사는 게 좋아? 물건 사는 게 좋지. 왜냐면 은행에 맡기면 5%밖에 못 받는데 물가 상승은 10%니까 물건 사놓으면 10%씩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되지, 그죠? 반대로 이자율이 10%야. 근데 물가는 5%씩 올라가. 그럼 나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좋아, 안 맡기는 게 좋아? 맡기는 게 좋아. 자, 어려우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을 많이 한다.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을 많이 한다. 알겠지? 이자율이 물가 상승보다 높으면 저축을 하는 거고 이자율이 물가 상승보다 낮으면 물건을 사는 거야. 근데 또 인플레이션은 이자율이 아니라 물건 가격입니다.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지. 그게 이제 물건 가격이 그 인플레이션이 물건 가격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간단하지, 그지? 그래?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해야지. 은행에 돈 받아야지. 그러니까 물가가 이자율 높아지니까 비트코인 값이 빠지잖아. 미안해. 관심 별로 없지, 그지? 그런 일이 다 생기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유다. 우리가 디퍼런시에이트, 차별, 구별하는 이유다. 노미널, 명목상의 가치와 진짜 가치를 구별하는 이유다. 명목상 가치가 뭐냐면은 100달러. 자, 봐봐. 앞에서 우리 100달러 은행에 넣었는데 100달러가 변해 안 변해?
100달러는 그대로 100달러였지. 근데 이 100달러가 갖는 가치는 변했니 안 변했니? 근데요. 변했지.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났기 때문에 물건을 절반밖에 못 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명목상 가치와 실제 가치를 구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자, 100만 원. 1990년대 100만 원은 지금 100만 원과 같은 가치를 가졌니? 아니요. 언제 더 가치가 높았니? 90년. 90년대 100만 원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았지. 그러니까 명목상 가치는 둘 다 똑같아. 명목상 이름, 명목이라면 이름이야. 이름. 100만 원이야. 이름은 똑같은데 실제 가치는 언제가 더 높았어? 옛날에 더 높았지. 리얼 밸류는 옛날에 더 높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으로 100만 원이라는 것하고 진짜 가치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명목상 가치는 100만 원 똑같아 할지라도 진짜 가치는 달라질 테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럼 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 명목상 가치는 동일하지만 실제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물가는 계속 오르거든 원래. 경제가 성장하면 3% 정도는 자연스럽게 오르게 돼 있는 거라고 하더라. 왜냐면 부가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가 매년 가면서 잘 살게 돼요. 조금씩 잘 살게 돼요.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아져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돈이 풍요로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돈 자체가 7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훨씬 더 많아졌지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돈이 풍요로워진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는 상승을 하는 거야 당연하게.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없는 건 경제가 발전 안 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 일본 같은 경우 물가가 고정이란 말이에요. 왜? 잃어버린 10년 발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얼마 안 되는데 물가만 오르고 있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지. 물가는 엄청 올랐잖아. 네. 뭐로 알 수 있니? 배달의 민족. 그럼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인플레이션인데 돈이 많으면서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맞거든. 네. 그러니까 돈은 없어. 근데 물가는 올라.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을 월급을 작년보다 1억 더 받았는데 물가가 좀 올라서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월급은 그대로구나. 직장 실업자는 늘어났는데 물가만 올라.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럼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적어지니까. 응? 그럼 우리 어차피 돈이 우리나라 안에서 돌고 도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뭐 월급이 늘어나가는 걸로 상관없잖아요. 무역 수지도 적자가 늘었지. 중국하고 수출 못하는 것도 많다고 하고 말이니까. 그래 자세한 건 너무 말을 하지 말자. 자 36번 하나만 더 합시다. 빠르게 보세요. 터치 리셉터. 리셉터 뜻 뭐예요? 수용체. 감각 수용체. 터치 수용체. 수용기관. Our spread 퍼져 있다. over all parts of the body. 몸의 모든 부분에 다 퍼져 있다. 다 퍼져 있다. 그런데 they are not spread evenly. even 뜻 말해볼 친구. even. 공평한, 평평한. 공평하게, 균등하게 퍼져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감각 수용 기관 뭔지 알지? 눈, 코, 입 이런 거. 근데 터치니까 촉각 수용 기관이야. 터치. 우리 몸이 민감한 부분이 있고 좀 덜 민감한 부분이 있지. 덜 민감한 부분이 어디야? 대표적으로. 손등 덜 민감해? 그렇구나. 나 몰랐지. 등은 어때? 등. 민감하죠. 등 민감해? 알았어. 이러면 안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아, 등이 민감한 남자구나. 알았어. 그래. 손등은 아무 감각이 없구나. 알았어. 그래. 자, 그 다음 자. Most of the touch receptor. 대부분의 이제 터치, 촉각 수용체는 이제 감각을 느끼는 수용체는 are found 발견된다 in your fingertip. fingertip이 어디야? 손끝 되게 예민하잖아. 이제 만지고 뭔지 느끼잖아. tongue은 어디야? tongue. 혀 예민한 거 느껴지지? 감각 수용 기관으로서. 립은 어디야? 립. 입술. 그지? 되게 예민하지, 그지? 아니야. 나한테 뭐라 하지 마.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나한테 그래요라고 묻지 말겠지, 그래? 그렇다고 적어놨잖아. 그래 받아들여. 저는 아닌데요 해도 소용없어. 자, 그 다음 on the tip of each your fingers. 자, 손가락의 팁에는 누구한테 물어볼까? 서영아, 팁의 뜻 세 가지를 이야기해보자.
조언. 야, 좋아. 조언, 힌트. 또 팁 좀 줘. 그 팁은 뭐야? 돈. 팁이 얼마네? 보통 외국 여행 가면 팁을 한 10% 정도 주거든. 그러니까 밥을 뭐 3만 원짜리 먹었으면 3,000원 정도 주면 되고, 호텔에 물건 들어다 주면 1달러 정도 주면 돼.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1,500원 되는 거지. 그지? 그 정도 주면 되거든. 요즘 이제 미국이 팁 문화가 되게 문제가 심각하대. 10% 주면 그걸 되게 쪼잔하게 본대. 한 20% 이상은 줘야 되는 그런 문화로 바뀌고 있대. 근데 막 햄버거 먹으러 가도 팁을 줘야 돼요. 그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잘 안 주지. 일반적으로 서빙하는 그 직원에게 팁을 주는 거니까 날라주고 커피 따라주고 이런 서빙을 하잖아. 그러면 그 팁을 주는 거지. 걔네들은 이제 최저시급 플러스 팁이 이제 주된 수익원이 되는 거지. 한 사람당 월급값의 10% 정도 받으면 가게 수익의 10%가 생긴다는데 상당히 많을 수도 있지, 그지? 아무튼 자, 서영아 세 번째 거 뭐야? 이거 먼저 해봐. The tip of the iceberg. 이거 해석하면 뭐가 돼? 빙산에? 있을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어? 아, 그래. 고마워. 안 그랬으면 또 모를 뻔했네. 자, The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 끄트머리. 알겠지? 빙산의 일각. 끄트머리. 이게 팁이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The tip of each your finger 할 때 팁은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되는 게 좋겠냐? 당연히 3번이겠지, 3번. 그지? 끄트머리. 이렇게. 자, 이 손가락 끄트머리에는 예를 들어서 되어라 있다. 5,000 separate touch receptor. 5,000개의 separate 분리되어져 있는 감각 수용 기관이 있다. 손끝에는 5,000개가 있대, 감각 수용 기관이. 되게 민감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옛날에 손가락을 찔렀거든요. 그랬냐? 그래서 그랬냐? 손가락을 찌른 게 아니라 손톱 밑을 찔렀지. 거기가 그거잖아요. 핑거 팁.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 나 얼마 전에 여기 찧었던 거 혹시 본 친구 있지? 피나고 네. 저기 문에 콱 찧어서 손톱 밑에 찧어서 피났거든? 되게 기분이 승희야 왜 이렇게 좋아해? 미소를 지어. 좀 기분이 좀 이상하다. 너 왜 미소를 짓냐? 어? 너도 그때 봤잖아. 나 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아픈 게 좋았구나. 알았어. 그래. 자, 그래서 그다음 봐봐 또. 그러니까 손끝에는 5,000개 정도 막 이렇게 리셉터가 있대. In other parts of the body, 몸의 다른 부분에는 there are far fewer. far은 비교급 강조하는 거잖아. 강조. 애기들 배운 거라서 시험에 2학년은 안 나와. very 같은 건 안 써. 알겠지? very는 안 써. far은 써. 혹시 모를까봐 이야기하니까 much라든지 even이라든지 still이라든지 far이라든지 또는 또 뭐 있냐 하나? much 했나? 몰라. 고마워. 땡큐. 있나? 잘 배우셨군요. 좋아. 이런 것들이 비교급 강조를 하는 거고 very는 쓰면 안 돼. 알겠지? 이건 애기들 때 다 한 거기 때문에 모르면 안 돼. 그지? 그래서 몸의 다른 부분에는 훨씬 더 적은 감각 수용 기관이 있다. In the skin of your back, 등의 피부에는 터치 리셉터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있냐면은 2인치 정도 떨어져서 있다. 인치가 2.54cm니까 2인치면 5cm 정도 떨어져서 감각 수용 기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드문드문 있는 거지. 드문드문. 등이 민감한 사람은 이상한 돌연변이 많지. 등은 되게 드문드문 감각 수용 기관이 있다. 자, you can test this for yourself. 네가 스스로 실험해 볼 수가 있대. 그래? 좋아. have. 은빈아, have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 그렇지, 원형 동사. 지난번에 한번 당아들이 심각하게 천천히 들고 하시는군요. 좋아요. 사역 동사고 뒤에 원형이야. 포크가 뭐야? 포크. 원형 동사가 포크. 포크는 찌르다. 롤 좀 해본 친구. 저요. 포킹 알아? 포킹? 네. 포킹이 뭐 하는 건데? 멀리서 때리는 거. 한번 콕콕 찔러보는 거. 네. 포킹. 자, 시켜라. 누군가로 하여금 poke you in the back. 네 등을 찌르도록 시켜라. with 1, 2, or 3 fingers. 손가락 하나, 두 개, 세 개 가지고 찔러보게 시켜라. 그리고는 try to guess. 추측을 하려고 시도해봐라.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을 그 사람이 사용했는지를 추측하려고 시도해봐라. 이해됐어? 야, 내 등 한번 찔러봐. 근데 네가 손가락 하나, 두 개나 세 개 중에 아무렇게나 한번 찔러봐. 내가 몇 개 손가락으로 찔렀는지 한번 맞춰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 the fingers are close together. 자, 손가락이 가까우면,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라 가까이 세 개를 이렇게 찍으면, 한두 세 개를 찍으면, you will probably think, 너는 아마 생각할 겁니다. It was only one. 단지 하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만약 손가락이 spread 퍼져 있으면, 멀리 퍼져 있으면, you can feel them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다 느끼게 될 겁니다. 이해 다 된 거야? 무슨 말인지? 감각 수용체가 등은 드문 있단 말이야. 드문 이렇게 드문 있으니까 모아서 한 곳을 탁 찌르면 이거 하나가 찔렀네라고 느끼는 거고, 퍼져서 탁 찌르면 퍼졌네, 그러면 세 개네라고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 그러면 1cm짜리로 찌르나 5cm짜리로 찌르나 똑같다는 거예요, 느끼는 게. 1cm가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1cm짜리 지름 1cm짜리나 네. 지름 5cm짜리나 이런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손가락을 하나를 찌르는지 세 개를 찌르는지를 손가락 세 개를 모아서 찌르면 네. 하나처럼 느껴질 거고, 왜냐면 감각기관이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펴서 찌르면 감각기관 하나, 둘, 세 개가 느껴지면 세 개구나라고 따로 느끼게 될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지름이 1cm인지 5cm인지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지. 저기 근데 2인치 간격이니까 2인치 안에만 있으면 다 똑같은 느낌. 그렇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래. 그렇다고 무식하게 5cm짜리 지름을 가지고 찌르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그러면 이제 저기 연필 3개, 요 2개 가지고 찔러 보는 거지. 이렇게 딱 모아서 딱 찌르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잘 몰라. 근데 이렇게 5cm 정도 떨어져서 찌르면 2개네라고 느껴. 이런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된 거 맞지? 그래? 좋아. 자, 그다음. 그런데 if the person does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on the back of your hand, 손등에 하면, 손등에. 자, 손등은 아까 어땠지? 좀 민감하지? 자, 손등에 찌르면 with your eyes closed, 눈을 감은 채로, so that you don't see how many fingers are being used. 뭐 하려고? 못 보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이 사용되는지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감은 채로 손등을 찌르면 너는 아마도 be able to 할 수 있을 겁니다. tell easily,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the fingers are close together, 손가락들이 close together, 가까이 있을 때조차, 이분은 뭐뭐조차니까 가까이 있을 때조차 너는 손가락 가까이 붙여도 손등은 손가락 3개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야. 하나 같은데. 나한테 묻지 마. 네. 나한테 묻지 마. 이게 글에 써놨잖아. 네. 집 가서 실험을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보고 의도는 뭔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등은 좀 드문드문 있으니까 몇 개인지 알기가 힘들어. 손등은 붙어 있으니까 감각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딱 손을 대면 몇 개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이해됐어? 오케이, 좋아.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봅니다. 터치 리셉터들은 스프레드 퍼져 있다. over all parts of the body, 몸의 모든 부분에 펼쳐져 있다. 하지만 they are not spread evenly, 공평하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의 주제가 딱 담겨 있는 거 느낄 수가 있겠지, 그지? 여기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단어가 뭐야? evenly라는 단어. 이거는 무조건 까먹으면 안 돼. evenly가 뜻이 뭐였니? 공평하게, 평평하게. 자, 그다음 이때 even 뜻이 뭐야? 어때 even은 뭐야? 뭐뭐일 때조차, 심지어 이럴 때조차, 손가락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조차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이 전혀 다르지? 이해했어? 기억했어? 좋아, 기억했다고 믿을게. 자,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여기까지 나가고요. 그러면 우리 상일여고 친구들은 언제 오는 거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올 거지? 서영아, 서영이 다음 주 목요일 날 6시나 6시 반 정도에 올 수 있겠어. 좀 일찍 와. 일찍 와서 미리 좀 하고 상일여고 친구들 오면 바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해볼게. 앞에 쌤이 수업을 하나 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면서 걸쳐서 좀 할 테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너희들은 몇 시에 오는 거지? 7시 반인데 서영이 조금 안 끝나면 조금 더 늦게 시작할 수 있기도 해. 테스트 하면서 조금 기다려주면 될 것 같아. 괜찮겠어? 불만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 없어? 알았어. 승희야 몇 시까지? 7시 반? 버스가 잘못할 것 같아 그날? 아니야? 알았어. 믿어볼게. 알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은 복습 열심히 하고 오세요. 열심히 하고 오시고요. 믿을게요. 안녕.